보다, 듣다, 찍다. 명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170여 점의 주옥 같은 고흐 작품을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세요. 지난해 5월로 기억됩니다. 충북이 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그 청주의 한 고등학교 전 원어민 교사, 이 교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네네. 예, 요 김남균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청주의 그 한 고등학교에서 그 이제 재직하고 있었던 프랑스 원어민 교사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네. 이 이제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도중에 그 프랑스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학생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프랑스식 인사법 비주라고 하거든요. 비주. 네. 네. 근데 이제 볼에 양볼을 갖다가 이제 맞대면서 하는 인사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체 접촉을 하고요. 여학생들에게.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는 또 남학생 그 신체 일부를 갖다가 꼬집거나 또 여학생의 손목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팔짱을 끼고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뭐 결혼 행진곡을 부른다거나 이걸 거부하는데도 이제 강제로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한 학생이 좋아하는 음식 안에다가 이제 닭이라고 하는 프랑스 단어를 적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원어민 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닭에 벗고 있는 모습이나 음식으로 먹는 것을 프랑스에선 여자에 비유한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언행이었던 거죠. 그런 행위를 좀 했었었고요. 또한 뭐 수업 시간에 독도가 우선 그 동해를 갖다가 이제 재팬시라고 일본해라고 네. 그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건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다. 동해는 동해일 뿐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그런데 그건 너희들의 이제 생각일 뿐이지 왜 그러냐. 너네들 자꾸 독도 얘기하는데 독도 차라리 이렇게 분쟁이 되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반반으로 나눠 가지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또 학생들이 이제 반발을 했었고요. 아무리 원어민 교사라고 하지만 진짜 자질 미달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너는 황인종이다. 네. 예. 그리고 나는 백인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인종 비하적인 그런 표현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양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만화가 있습니다. 그 칭챙총. 네네네. 이걸 갖다가 이제 어우, 열받더라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저기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사가 이제 기간 만료에 의한 해임 학교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다시 학교에 이제 복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학생들이 저 교사가 나가니까 문제 제기를 안 했었다가 다시 복귀한다고 하니까 그 과에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학생 총회를 열어서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해서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던 거죠. 학생들은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이제 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냐면 그 우선은 그 1심 판결이었었는데요. 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그 교육 이수 40시간. 그 다음에는 이런 교육기관에 취업금지 3년 나름대로 좀 엄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 법원이 그 이런 판결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밝혔냐면 그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속한 우리나라 문화를 무시하고 자국 문화를 강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고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또 평소 피해자들에게 성희롱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으면서 정서적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이제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이다.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일관되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결과를 학교와 학생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어린 학생들의 대응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학교에서는 그냥 경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고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고만을 하고 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이 별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고 다시 이제 학교에서도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데 이 학생들이 스스로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학생 그 반에 이제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하고 요구 사항을 정리를 해서 학교 측에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묻혀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동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하는 모습들 보면 또 학생들이 뭐 황인, 백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표현들이 잘못됐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는 또 이 학교는 평상시에도 나름대로 이제 요즘 우리 민주시민 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학교보다 좀 더 잘하고 있던 곳으로 평가가 되는 학교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이런 스스로 어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동하게끔 하는 요소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문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서로들 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박명원 기자도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근데 저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속한 우리나라 문화를 무시하고 자국 문화를 강요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판결문대로 하자면 프랑스의 문화, 자국 문화라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데 아니 저는 뭐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쪽에 마음이 가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피해자들이 속한 우리나라 문화를 무시하고 자국 문화라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프랑스 문화가 저급한 문화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만도 비주 같은 인사법도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아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친밀한 관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너네들은 노랗고 자기는 하얗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칭챙총이라는 이런 표현은 서양인들이 봤을 때 동양인들은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아주 얕잡아 봤을 때 그러니까 쟁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거의 금기시되는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프랑스 문화일까? 프랑스만큼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혹독한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근데 자기네 나라 같으면 안 했을 거야. 이런 행동을, 언행을 좀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아이들을 만만하게 본 거지. 지난번 월드컵 때 네. 프랑스가 우승한 거 맞죠? 예. 네,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때 보면은 프랑스가 우승했나? 네네. 네. 뛴 선수 대부분이 다 흑인 선수들이 많았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이제 또 이름을 봐도 프랑스에 오래 살았다기보다는 이제 이민 온 알제리나 이런 쪽에서. 예, 그래서 뭐 2세대라든지 3세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뭐 프랑스 팀이냐, 아프리카 맞아요. 팀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지적이 있었죠. 예, 근데 저도 사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때. 제 생각이 짧아서 저도 이거 뭐 프랑스 팀 이거 결국에는 다 아프리카 선수들을 데려다 우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국가대표로 뽑아서 같이 소위 말하는 똘레랑스 할 수 있는 이게 프랑스 문화의 장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내 생각보다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그 소위 말하는 우리보다 더 저개발 국가에서 그 어떤 이유로든지 한국에 온 그런 그 사람들 갖다가 우리 사회에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문화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좀 뭔가 좀 찔리는 그런 지적이었었거든요. 네. 거기에 비춰보더라도 그런 사회 문화에 비춰보더라도 이번에 그 청주시 A 고등학교 네. 그 원어민 교사의 행동은 제가 볼 때 좀 그 저급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그런 행위가 있을 때마다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오히려 이제 학생들의 의사에 반해서 학교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나 하는 궁금한 생각도 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좀 눈치를 챘다라고 한다면은 학교 측에서는 일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더 크기 전에 좀 손 쓰는 게 맞지 않았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일 줄 알았다면, 이 정도인 줄 알았다면 진작에 조치를 취했겠죠. 네. 그렇게 저는 믿고 하여튼 싶고요. 그래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심한 두통이 있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병원에 학교를 한 일주일 정도 다니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예, 나름대로 이런 고통을 겪기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행동에 나섰고 부당함을 갖다가 스스로 이 개선한 이 학생들의 용기와 행동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남경 기자는 펄럭기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뭐지? 일이 그 A 교사가 다시 복직을 한다고 하니까 네. 학생들이 그 비상총회 모임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 모아진 의견을 학교 측에 네. 다시 요구하고 이게 민주적 절차거든요. 네. 요즘 아이들 참 대견해요. 똑똑하고. 네. 저희가 오늘 제안 하나를 합니다. 이 와우팟 저희가 오늘 방송하잖아요. 그럼 이제 인터넷에 띄울 거 아니에요. 네. 얼마 안 지나서 와우팟을 보시고 1등으로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전화번호 하나 말씀드릴 텐데 1등으로 문자 주시는 분은 귤 한 박스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제외예요. 박명훈 기자는 벌써부터 그 박명훈 기자의 어머님, 아버님도 제외고요. 설마 그렇게 하겠어? 들켰네요. 언 기레기 연합의 3호 기자인데. 예. 자, 010 휴대전화 010 9049개 9040 2570번. 예. 9040에 2570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예. 이쪽으로 1등으로 문자 주시는 분 귤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등, 3등, 4등으로 보내신 분들은 무조건 사야 돼. 문자 하나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아, 근데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귤 한 박스라고 이렇게 왔는데, 몇 킬로인지가 안 나와 있구나. 그럼요. 예. 뭐 10kg. 예를 들어 100g짜리도 있고, 10kg. 10kg? 네, 25,000원. 10kg는 상당히 큰데. 네, 택배비 별도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 그럼 그래서. 정말 싼 거예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얼마 남지도 않는다던데. 예. 아 그리고 여러분이 현지에 이렇게 주문을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9049개 2570번 말씀드렸는데 주문을 하시면 보통 요즘은 2, 3일이면 다 와요 어디나. 근데 이 귤은 특이한 게 좀 더 걸릴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제주도 현지에 만약 비가 오면 말라야 돼. 나무까지 매달려 있으니까 그 젖은 걸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싸가지고 네. 저 비행기라고 배 타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귤은 저는 일단 끌리는 게 농약을 뭐 아예 안 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농약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 이전에 비료를 봐야 돼. 근데 되게 우리는 비료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잖아요. 농사
이러니까 뭐 제가 농사를 좀 지어본 사람처럼 아니 들은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근데 이 귤 농장은 화학 비료 아예 제로.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네. 오재세 국회의원이 사립 유치원 그리고 민간 요양원에 대한 법안 그리고 이 발언 요거 때문에 좀 요즘 시끄러운 것 같은데 요거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해주시죠.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큰 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사립 유치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회계에서 뭐 명품백을 사고 개인의 세금을 내고 심지어는 성인용품까지 사고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공부는 되게 커져 있고 사립 유치원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들이 이제 강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한유총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돼서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홍문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토론회를 하면서 그 이제 한유총을 이제 감싸는 옹호하는 네. 그런 부분들로 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이제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3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의 이런 행태는 근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론으로 정한 상태예요. 오재세 의원은 그 말씀하신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예. 당론과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속한 우리 오재세 의원이 한유총의 입장을 갖다가 그러니까 두둔하는 그러한 그 이제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또 한 가지는 노인 장기 요양병원에 대한 그 회계 기준을 오히려 완화해 줘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합니다. 우선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그 사립 유치원이 감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우리 이제 국가 보조금이 적용되는 부분들의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민간 노인 장기 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현재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지급되는 돈이 그 전체 운영 경비 매출의 한 80%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였었고 그 상태에서 유치원하고 동일하게 재무회계 규칙이 올 7월부터 이제 적용되는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처럼 이제 감사라든가 회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상황이었고요.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우선은 오재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이 그 재무회계 규칙이 7월 달에 적용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받지 않게 하는 노인 장기 요양 법률 요 개정안을 갖다가 7월 달에 이제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 법대로가 된다고 하면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은 마음대로 갖다가 이제 써도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립 유치원과 관련해서도 일관되게 사립 유치원의 이제 이익 주장에 이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었냐면 내가 받고 있는 국회의원 월급이 국가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금으로 월급을 주지만 이걸 감사한다고 하지 않느냐. 사립 유치원의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다. 일한 대가고 일한 대가처럼 자기가 받는 세비처럼 지급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는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 장기 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도 다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해서 지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은 국가가 공적 영역에 편입을 해서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대가를 갖다가 지불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이제 국가가 그 대가를 갖다가 지불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하고의 전화 통화에서 그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 90%가 비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다. 그런데 세상에 90%가 비리로 걸리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90%가 비리로 걸렸다는 것은 사실은 비리가 아니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죠. 거의 뭐 이제 일치하는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립유치원이 지금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건물 하나 짓고 뭐 하는데 유치원 하나 만드는데 뭐 30억 원에서 100억 원가량 들어가는 건데 국가가 그걸 갖다가 충족을 할 수가 있느냐, 충당을 할 수가 있느냐,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 즉 그 이윤을 갖다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언을 하는 취지는 내가 유권자로서 본다면 학부모나 그 다음에는 그 요양보호사들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이들과 척질 이유가 없다. 자기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변할 생각이 결코 아니고 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립유치원이라든가 민간 장기 요양기관들이 겪는 어려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방송에 나와서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이런 오재세 의원의 발언은 한유총의 입장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었거든요. 당내에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제는 이제 전국 요양보호사들이 그 가입이 된 요양보호사 노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오재세 의원 분평동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재세법을 갖다가 이제 철회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기자회견까지 있었고요. 근데 결국은 어쨌거나 그 특이하게 민주당 당론과 배치되고 또 국민들의 정서와도 많이 배치될 부분들인데 오재세 의원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지금 이 목소리를 내면서 소신 발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죠. 소신 있어요. 예. 아니 그 저도 이제 그 지난달 31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고 제가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오재세 의원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때 병원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화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도 계속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카톡이 아니라 문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여기 들어와서 지금 몇 분 통화했나 보니까 31분 40초 통화를 했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은 얘기를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제 오재세 의원이 소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느꼈던 거예요. 예, 그 과거에 이제 이분이 계속 민주당으로 사선했는데 한번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노무현이 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명박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해창을 보면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충청 리뷰라는 회사 다닐 때인데 제가 기사 쓸 때마다 항상 노무현도 싫고 이명박도 싫고 이해창을 좋아하는 오재세 의원을 제가 앞에 넣어서 기사를 몇 번 썼던 기억이 있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이분의 발언이. 이번에도 사실 제가 30분 통화를 하고 제가 그 다음 얘기는 기사를 안 썼습니다. 왜 안 썼냐면은 지난번에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보다 더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발언 수위가 워낙 좀 강해서 같은 얘기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뭐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기사로 뭐 쓰기를 원하면 내가 충분히 반론을 해주겠다. 근데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랑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발언이고 다만 이제 표현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돈에 무슨 표시가 돼 있냐, 뭐 학급 운영비라든지 강사 무슨 뭐 그 급여 보전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그 유치원 원장에 대한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될 거를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그런 쓸 논리로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는 다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립자가 이미 어떤 개인의 사회무림을 포기하고 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숭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립유치원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원장들은 이걸 갖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자기 돈을 투자했거나 심지어는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 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으로서의 어떤 그 이윤 추구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국비가 보조가 됐고 거기에 대한 항목이 다 정해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쓴 건 분명히 문제가 아니냐라고 음. 얘기를 해도 이제 돈에는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은 국가가 개인 자산을 갖다가 이용코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정확히 임대료나 이런 그런 어떤 명분으로 별도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원장들이 교육 사업하는 거냐, 아니면 임대 사업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또 반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욕을 하면서 그 예전에 이제 한유총이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이제 댓글 저기를 하는 이제 조작을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기사에 유독 한유총 그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번 오재세 의원 관련해서도 다른 그 기사들에 비해서는 수십 배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댓글에 대한 또 찬성 반대를 누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달려요. 많이 달리는데 거기에는 이제 오재세 의원을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표현까지 나오는데 좀 약간 좀 의심이 가요. 왜 이 기사에 이렇게 많은 댓글들이 달릴까? 그다음에 일반 국민 정서상으로 본다면 사실은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분노한 감정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포탈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그 압도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 기사에서는 유독 그 이거에 대해서 오재세 의원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의 95%가 공감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댓글을 갖다가 지지하는 이런 추천들이 이제 싹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여기에도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어떤 또 다른 뭐 어떤 이것들이 이제 개입해 있나? 뭐 대동단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희가 아까 얘기 나누는 중에 그 뒤쪽에 동영상에서 이거 전에 보니까 뭐 발제자 누구 있고 좌장이 있고 요거 전에 나왔던 영상에서 그래서 이만호 박사 밑쪽에 그 이런 회의용 테이블에 이름을 다 써놨는데 좌장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깨알 뭐 토크라고나 해야 될까? 요즘은 좌장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안 쓰려고들 단체에서 노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참석자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아요. 현장에 갔더니 편말에 좌장 이렇게 있으면 못 앉죠. 얼굴로 화끈거려서. 왜냐하면 자리 좌자에다가 그러니까 그 모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모일 때 최고 어르신을 높여 부를 때 저기네 좌장. 네, 좌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장 기런드 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진행을 해요? 얼굴 화끈거려서. 그러니까 이게 당장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오재세 의원의 그 법안에 의해서 그래서 점점 이제 논란은 확대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오재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한다면 그 사립 유치원도 그렇고 민간 장기 요양 기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정부에서 그 회계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한 20여 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간 장기 요양 기관에서 사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한 90% 정도가 어떤 불법적인 비리 소지가 있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법에서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그 기준 이상의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시된 것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피해는 요양보호사들이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뭐 저도 그 여러 번 뭐 기사를 보도했습니다만 민간 장기 요양기관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풀린다거나 아니면 입소한 사람들을 부풀린다거나 해서 그 이제 노인 그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를 갖다가 훨씬 많이 탄에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많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비리인데 이 비리를 갖다가 체크할 수 있는 이 어떤 권한을 갖다가 이제 스스로 내팽겨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근데 국민들은 이제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게 비리적인 소지는 없애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지금 강하게 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오재세 의원의 법안이 이렇게 이제 어떤 사회적 논란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에 대해서 오재세 의원은 투명하게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반드시 그 동의한다. 그러니까 비리를 갖다가 뭐눈 감자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자기는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 또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 뭐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오재세 의원이 가슴이 되게 따뜻한 분이에요. 왜냐 거기 실려 있는 그 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저는 국정감사에서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투자분에 대한 수익을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원장님 여러분 마음고생이 참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슴이 참 따뜻한 분이죠. 네. 아니 근데 그 오재세 의원이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 토론회장 아주 그냥 거의 뭐 시쳇말로 난장판이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자리에는 이제 그 민간 장기 요양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대다수가 참석을 하셨고요. 네. 한 그 150분 정도 이렇게 150분에서 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조 관계자가 한 2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토론회 자체를 막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토론회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시설 그 이제 기관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가라고 너네들이 뭔데 여기로 왔냐. 이제 고함을 치고 이제 현수막 뺏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수막을 들고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저분들이 이제 오재세법 반대한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니까 이 대다수의 이제 다수 그 기관장분들은 오재세법 찬성한다 이렇게 맞받아쳐서 구호를 외쳤어요. 아니 그런데 그러다가 또 애국가를 갖다 4절까지 부르면서 아니 그러니까 웬 난데없이 애국가를 부르실까? 그래서 저는 애국가를 박수 치면서 부르시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 진짜? 네. 그 동영상 준비된 동영상 있는데 네. 지금 박수 애국가를 부르면서 박수가 다 제각각이신데? 네. 아니 근데 어떤 감정이시기에 저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살벌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이제 국회 경위 이 분들이 아마 현수막을 아마 처음에는 이제 그 노조가 가지고 있었던 현수막을 이제 빼앗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이제 기관장분들이 합세를 해서 순식간에 이제 아수라장이 됐고 일부 이제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을 기관장들이 또 끌어내는 장면들도 나왔고요. 끌려가면서 그 노조원이 여성 그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오재세 의원님 하면서 절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이른바 오재세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 구성원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이신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앞으로 우리가 쭉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재세 의원이 정치적 감각은 아주 탁월하실 수는 있으나 그 정서적 공감대 이쪽에 있어서는 아주 독특한 색깔을 가지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런 뭐 동의하고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는 것 갖다가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것과 이 항목이 정해서 준 돈에 대해서 그거를 감사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날도 전화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뒷부분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은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앞부분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차라리 내가
오늘 통한 거는 굳이 원하면 내가 반론을 하겠지만은 내가 반론을 하면 오히려 아마 반응은 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오재세 의원이 이제 그런 반론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이제 기사를 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충북인 뉴스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한 부분들이 국민 정서와는 뭐 이렇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옳다 적절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오재세 의원의 소신이라는 거죠. 근데 민주당 그 최고위원들이나 이쪽 분들의 얘기도 좀 언제 들어봤으면 하는데 속마음이 어떠실까 싶네. 일단 박용진 의원은 불쾌한데 그러니까 밝혔잖아요. 방송에서. 예. 악플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무플이랍니다. 오늘 저희가 팔랑귀 인형을 쓰고 있는 게 마치 관심 좀 받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얼떨결에 소품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언기레기연합 창시자 1호 기자, 2호 기자, 3호 기자 다 모인 건 세종경제뉴스의 우리 이재표 기자, 이재표 대기자님, 이재표 대기자 대기만 하고 있는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고 박명훈 기자는 오늘 날로 먹었습니다. 다음 주에 뭐 또 한 건이 있는 것 같아요. 센 게. 그리고 김남균 기자 모두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팔랑팔랑. 재밌네 이거.